오프닝.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나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힘들겠다. 나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또 그 사람 만나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이런 생각 중에 하나라도 해당됐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 생각들 여러분이 부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일부러 오늘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야지라고 결심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왔습니다. 눈 뜨자마자 아무 준비도 없이, 허락도 없이. 그리고 그 생각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는 것,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나는 잘할 수 있어. 두 번째, 그 생각이 자꾸 오니까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의지가 약해. 또 이러네. 세 번째, 지쳐서 그냥 그 생각에 끌려갑니다. 어차피 안 되겠지. 맞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효과가 있던 게 하나라도 있었나요?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그 세 가지가 전부 틀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네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반전일 우리가 해온 방법이 전부 틀렸다.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방법들을 쓸수록 더 힘들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만났을 때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방법, 반박하기.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우리는 그걸 논리로 이기려 합니다. 어차피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오면 아니야, 할 수 있어. 지난번에도 됐잖아. 노력하면 돼.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잠깐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 나 할 수 있어. 그리고 5분 후에 그 생각이 다시 옵니다. 근데 진짜로 될까? 왜 이럴까요? 왜냐면 생각은 논리 싸움의 상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리 논리로 반박해도 감정이 동의를 안 하면 그 생각은 계속 옵니다. 실제로 인지심리학 연구에서도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성적인 반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생각에 더 에너지를 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생각에 에너지를 주면 줄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반박은 사실상 그 생각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싸움을 하면 상대가 더 강해지는 느낌 경험해 보셨죠? 두 번째, 잘못된 방법, 억누르기. 두 번째는 생각을 억지로 누르는 겁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딴 생각하자. 여기서 유명한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 교수가 했던 실험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딱 하나만 부탁했습니다. 다음 5분 동안 절대로 흰 곰을 떠올리지 마세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가자들은 5분 동안 흰 곰을 평균 6번 떠올렸습니다. 심지어 실험이 끝나고 이제 아무 생각이나 해도 된다고 했더니 흰 곰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역설적 과정 이론이라고 합니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튀어 올라옵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면 뇌는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떠올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면 더 하게 됩니다. 억누르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잘못된 방법 긍정으로 덮기. 세 번째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나는 할 수 있어. 오늘도 좋은 하루야. 이른바 긍정 확언입니다. 저도 이게 완전히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 워털루 대학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긍정 확언을 반복하게 했더니 자존감이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현실과 비교하거든요.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은 아닌데. 이 괴리감이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반박 안 됩니다. 억누르기 안 됩니다. 긍정으로 덮기 조건 없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더 이해하셔야 합니다. 반전, 이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건 내 약점이야.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의 뇌는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위험을 빨리 알아채는 것이었습니다.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을 때 뭐지? 바람인가? 아니면 맹수인가? 이때 바람이겠지 하고 넘긴 사람은 잡아먹혔고, 맹수일 수도 있어. 피해야 해라고 반응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가능성에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부정 편향 네거티버티 바이어스이라고 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자극보다 부정적인 자극에 약 3배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좋은 일 3가지가 있어도 나쁜 일 하나가 기억에 더 오래 남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루에 칭찬을 10번 받아도 비판 한마디가 더 크게 들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성격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수십만 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최적화된 결과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그건 겁먹은 여러분의 일부가 보낸 경보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미지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화재 경보기를 생각해 보세요. 경보기가 울립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 불이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태운 토스트 연기 때문에 울린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경보기에 소리 지르면서 닥쳐 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보기를 망치로 부수지도 않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불 아니네. 연기 좀 빼면 되겠다 하고 창문 열죠. 부정적인 생각도 똑같습니다. 또 실패할 것 같아 이 생각이 오면 뇌가 경보를 울린 겁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 경보를 향해 소리 지르고
억누르고 싸우면 경보는 더 크게 울립니다. 그냥 또 경보 울리네. 확인해 볼게. 라고 반응하면 경보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조용해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그걸 없애려는 게 아니라 알아채고 확인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못할까?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막상 그 생각이 오면 그냥 빠져드는 걸 어떻게 해?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생각을 나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실패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오면 우리는 그게 나의 판단이라고 믿습니다. 그 생각이 진짜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동의하거나 싸우거나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 생각은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생각과 나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그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비로소 대답이 가능해집니다. 실전 3단계 부정적인 생각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없앨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건 뇌의 기본 설계입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그 생각이 왔을 때 끌려가지 않는 것, 그 생각이 왔을 때 나와 구분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에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대답하는 것. 그러면 그 생각에 힘이 빠집니다. 경보음이 점점 조용해집니다. 1단계 알아채기 이름 붙이기. 첫 번째 단계는 알아채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많은 분들은 그 생각 속에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생각이 오는 순간과 그 생각에 빠지는 사이에 아무런 공간이 없어요. 알아채기는 그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또 그 생각이 왔네. 그게 다입니다. 나는 또 실패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오면 또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왔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오면 또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왔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이 나에서 내가 관찰하는 것으로 분리됩니다. 나는 실패자야가 아니라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왔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뇌의 편도체 활성화를 줄여줍니다. UCLA 연구에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적 반응이 감소하는 것이 fMRI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채기는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뇌를 바꾸는 실전 도구입니다. 2단계 거리두기 사실 BS 해석. 두 번째 단계는 거리두기입니다. 알아채고 나서 그 생각을 살짝 검토해 봅니다.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이 생각은 사실인가 아니면 해석인가? 사실은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은 내 뇌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상황 발표를 했는데 팀장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사실 팀장이 발표 후에 아무 말도 안 했다. 해석 팀장이 내 발표를 별로라고 생각한다. 해석 위에 해석 나는 이 팀에서 무능한 사람이다.
해석 위에 해석 위에 해석. 나는 원래 이런 일을 못하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부정적인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그것도 여러 단계를 거친 해석. 그런데 우리는 그 해석을 사실처럼 느낍니다. 거리두기는 잠깐 멈추고 이게 사실인지 해석인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사실이면 직면합니다. 해석이면 내 뇌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구나 하고 내려놓습니다. 3단계 대답하기 5가지 실전 스크립트. 이제 핵심입니다. 세 번째 단계 대답하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5가지 문장을 기억해 두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 속으로 말해 보세요. 대답 스크립트 1. 왔구나. 알겠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생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내가 그걸 목격하는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없애려고 싸우지도 않고 끌려가지도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상대는 힘을 잃습니다. 대답 스크립트 2. 지금 뇌가 경보를 울리고 있구나. 지금 뇌가 경보를 울리고 있구나. 확인해 볼게. 앞에서 설명드린 경보음 프레임을 그대로 씁니다. 이 문장은 생각을 나에서 뇌의 작동으로 분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해서 내 뇌가 지금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만으로도 생각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대답 스크립트 3. 이건 사실이야? 아니면 이야기야? 잠깐. 이건 사실이야? 아니면 내 뇌가 만든 이야기야? 2단계 거리두기를 문장으로 실행하는 버전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뇌는 검토 모드로 들어갑니다. 감정적인 뇌에서 이성적인 뇌로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 생각에 자동으로 끌려가는 힘이 약해집니다. 대답 스크립트 4.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이지? 이 문장은 지금 여기로 닻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대부분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거나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 과거. 이번에도 또 안 되겠지, 미래.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실제 현실은 뭔가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냥 앉아 있거나 걷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생각이 만든 재앙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를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왔구나. 알겠어. 근데 나는 다르게 살 거야. 이 문장은 인정과 선언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왔구나 생각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알겠어. 그 생각이 경보를 울리고 있음을 압니다. 근데 나는 다르게 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합니다.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생각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생각과 공존하면서 내가 이끌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 옆에 내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싸우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대답하세요. 반전 3.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드신 분 있으실 겁니다. 해볼게. 근데 솔직히 이게 진짜 효과 있을까? 말은 쉬운데 막상 그 생각이 오면 이런 게 생각이나 날까?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냐?
내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데. 맞습니다. 지금 하신 그 생각도 알아채셨나요? 바로 뇌가 또 경보를 울린 겁니다. 이게 효과 없을 거야 라는 경보를.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처음 해보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왔구나 이러고 있으면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유치한 것 같고 효과가 있긴 한 건가 싶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이 뇌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패턴을 반복할 때마다 실제로 구조가 바뀝니다.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새 회로가 만들어질 때 기존 회로가 저항합니다. 기존 회로는 수십 년 동안 써온 길입니다. 반면 새 회로는 이제 막 닿기 시작한 길입니다. 처음에는 기존 길이 훨씬 편하고 새 길은 불편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어색함입니다. 어색하다고 느끼는 건 이게 안 통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어색함을 느낄 때야말로 계속해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이 기법의 기반인 ACT 수용 전념 치료와 인지적 탈융합 연구에서 처음 23주는 효과가 잘 안 느껴지다가 4주차 이후부터 생각에 대한 반응성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3주를 어색하게 버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 그냥 한 번 왔구나라고 해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매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한 번. 처음에 어색하다고 포기하면 평생 그 생각의 말만 듣고 살게 됩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클로징. 자,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반박하거나 억누르거나 긍정으로 덮는 방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생존을 위해 울리는 경보음입니다. 그 생각이 많다고 해서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3단계로 대응하세요. 알아채기. 또 그 생각이 왔네. 거리두기. 이건 사실인가 해석인가? 대답하기. 왔구나. 알겠어. 근데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네 번째,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어색하다는 건 뇌가 새 회로를 만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한 번만 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딱 한 번만 왔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 번이 시작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내가 알아챘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해 가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십시오.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또 와도 괜찮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